됐어요? 자, 다시 지우고 시작. 자, 이번 시간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상징이라는 말은 얘는 상징 체계를 의미해요. 상징 체계라는 것은 말, 문자, 그리고 몸짓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징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상징 체계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얘네의 전제를 살피면 인간은 주체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다. 자, 인간은 주체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다. 인간들은 상징 체계를 상호 교환하면서 상황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한 뒤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보고 싶을 거예요. 첫 1차 시에서 보고 싶을 거예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새끼 뭐냐? 이상하다. 그리고 2차 시 때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랬을 때도 저 새끼 좀 이상한데? 분홍색 들고 다니고 나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 장착한 거 보여? 졸라 무거워갖고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캐리어로 바꿔버렸어. 색깔 이쁘지? 남자는 핑크.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어때? 저 새끼는 그런 새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게 되면서 상호 교환을 하게 되면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서 같은 말이야.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이 같은 말이고 상호 교환하고 상호 작용이 같은 말이야. 또 단어를 외워라. 그러면서 이제 사회문화 현상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기본 입장을 볼게. 자, 기본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신념에 따른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른 행동이 어떤 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내가 아무 데나 밖에 나가고 막 이러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저 새끼 미쳤어. 나이 처먹더니 미쳤어.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나 밖에서 그러지 않아. 야, 밖에서 나 얼마나 주눅 들어갖고 쫄보로 이렇게 다니는데 차에서 내리질 않아, 나는. 무서워서 세상이. 차에서 내리는 건 주차장에서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일터에 이동하고 집으로 이동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야. 딴 데 가면 안 돼. 누가 잡아갈 수 있잖아. 자, 두 번째로 우리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은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화된대요.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니네 그 점심시간 이후에 니네 교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고 있어? 다들 그냥 엎드려서 자. 근데 앞에 친구들은 엎드리지 않고 막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 앞에 앉은 친구들. 그러면 어떤 선생님 와서 이 새끼들은 지금 몇 학년인데 지금 쳐자고 있어?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아유 이렇게 힘들 텐데, 응?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참 기특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졸리면 이렇게 자는 거야. 어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다르죠. 네.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상론은 뭐에 관심이 없어?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사회 변동에 대한 관심이 조금밖에 없어. 아까 사회 불평등할 때 왜 상상론으로 설명을 안 해요? 이 얘기 왜 안 해? 상상론이 관심이 없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그러면 자 보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 개인간 의미 부여의 차이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한대.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남자하고 여자는 맨날 싸워. 왜 맨날 싸우는지 아니? 여학생들아, 남자애들이 화가 나면 그냥 한 번만 져줘. 미안해 한 번 하고, 국밥을 사주든 제육덮밥을 사주든 돈가스를 사주든 김치찌개를 사주든 한 개만 골라서 사줘봐. 얘네들 그냥 풀려. 단순해갖고 믿어. 나 남자잖아. 그냥 미안하다 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면 데리고 국밥집 들어가. 먹기 싫어도 2개를 시켜. 그래서 먹어. 그럼 싫어. 그럼 먹고 얘기하자. 그러면 알았어. 먹어. 그러면서 고기 먹기 싫잖아. 싫은 애들 있잖아. 그거 건져서 줘. 그러면 마음 조금 풀려. 아까는 내가 좀 미안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다고. 계속 잔소리하면 이것들은 듣기 싫어갖고 그냥 반항을 해. 그러니까 잔소리는 조금만 하고 우쭈쭈쭈쭈 네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움직여.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도 이걸 닮아갖고 어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어제 조금 9시에 끝나갖고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가까운 데서 끝나서. 근데 우리 아들 이 드라마를 보다가 아빠도 너한테만큼은 슈퍼맨이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충분히 슈퍼맨 같아요. 그때부터 힘들게 싹 없어지는 거야. 우쭈쭈쭈쭈 해주면, 그러니까 지네 엄마한테 닮았어. 지네 엄마도 그러거든. 내가 막 씩씩씩 뭐 화난 게 있어? 앉아봐. 소주 한 잔 줘? 그럼 가만히 있어. 왜? 너 좋아하는 두부김치 해줄까? 그러면 왜? 아까 뭐가 화났는데 얘기해봐. 그럼 이게 화났어요. 그럼 그랬구나. 그럼 내가 미안해요. 그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남학생들아, 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데이트할 때 여자들이 디저트 카페에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디저트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한 스푼 딱 먹고 딱 내려놓으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야, 여자들은 그걸 하러 가는 거야. 그걸 니네가 다 먹으면 돼 그냥. 알아두라고. 꼰대가 알려주는 거야. 사회.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서로가 의미가 다르니까. 사회 문제는 그렇게 생겨나는 거라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도표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조와 제도는 사회 구조와 제도 어떻게 만들어지냐? 개인 간 지속적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져. 개인 간 지속적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야. 나는 우리 집에서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랐거든. 우리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 형, 할아버지는 큰 상에서 밥 먹고 나랑 엄마랑 할머니는 작은 상에서 먹었어. 상도 달리 먹었어. 그 다음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가부장적이라서 담배를 끊으셨지만 지금은 옛날에 담배 필 때 안방에 재떨이가 저 정도에 있다? 그러면 내가 딴 방에 있지. 정아 그러면 네 아빠 이렇게 가면 재떨이 좀 가봐라. 저기 있는 게 보여. 갖고 오래. 내 딴 방에서 와갖고 갖고 와야 돼. 우리 아버지는 종손이니까. 우리 형도 종손이니까. 그런 집이었어. 근데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나한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가서 버렸어.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부엌 일은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요리사를 못한 거거든.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해줘요. 청소기를 주더라. 이것도 아빠가 해요. 빨래를 해놨으니까 빨래 좀 널어달래요. 빨래치가 있어? 세탁기가 있지? 나 빨래 넣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그것만 싫어해.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거 하라고 그래. 결국에 나중엔 나 혼자 다 하더라. 모든 걸. 돈 버는 것도 나 혼자 다 하고 빨래도 나 혼자 하고. 나 퇴근하면 뭐 하는 줄 알아? 건조기 열려져 있으면 그거 꺼내갖고 그거 개고 있어. 개고 자. 씻고 와갖고 개고 자. 그래도 다행이야. 첨단 제품들이 나와서. 내가 하기 싫어갖고 건조기부터 샀고 식기세척기 샀고 음식물 처리기 샀고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는 3대가 있어. 깨끗이 청소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능이 달라 다. 아내와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집안의 구조와 제도가 정해졌어. 모든 집안일은 정정이 한다. 뭐 이렇게. 내가 더 할 말이 있으나 자 비판과 한계와 비판. 자 오늘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 미안. 내 일찍 보내줬잖아 지금까지. 5분 일찍 10분 일찍 보내줬잖아. 자 한계와 비판을 볼게요. 한계와 비판은 얘는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영향력을 간과한대.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간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썼어요? 불 좀 꺼주세요. 고마워요. 자, 오늘 부양비 할 차례예요. 얘는 이제 실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36쪽입니다. 자, 36쪽 한번 가볼게요. 자, 인구 부양 비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만큼 쉬운 표가 없어요. 또 그러면 해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겠죠.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쉽고 숫자만 껴맞추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인구 부양비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비는 비용이 아니야. 부양 비용이 아니야. 만약 부양 비용을 물어보는 선지가 나온다? 걔는 그냥 비문이야. 틀렸어. 그냥 틀린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인구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구 구성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묻고 싶어 하는 거는 인구 구성 비율을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인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인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총 인구 다 합치면 100%겠죠. 100%죠. 총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소년 인구는 0세에서부터 14세, 부양 인구는 15세에서부터 64세,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다른 말로 피부양 인구라고 해요. 피부양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다른 말로 피부양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고자 하냐? 유소년 인구의 비율과 총인구 중 차지하는 유소년 인구의 비율과 부양 인구의 비율과 노년 인구의 비율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쉽게 구할 것인가? 이거야. 부양비는 공식으로 풀자야. 부양비는 공식으로 풀자야. 자, 공식 4가지만 갈 거야. 4가지만 갈 거야. 그리고 우리 퍼센트의 뜻이 뭐라고? 퍼 100이라는 뜻이지. 퍼센트의 뜻이 뭐지? 퍼 100이야. 이 인구 부양비는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부 다 퍼센트로 거의 대부분 나와. 그래서 퍼 100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공식은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퍼 100을 이용해서 분수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 총 부양비를 구하는 공식은 앞으로 나는 유소년 인구를 유, 부양 인구를 부, 노년 인구를 노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는 부분의 유 플러스 노 곱하기 100이야. 이제 얘는 가리고 갈게. 얘는 있어도 뭐 없어도 왜 우리는 퍼 100을 할 거니까. 퍼 100을 할 거니까 이 100은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그냥 퍼 100을 할 거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얘는 다시 요렇게 묶을 수 있네? 내가 좋아하는 하트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겠네? 부분의 U 플러스 부분의 노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맞죠? 뭐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소년 부양비라고 얘기를 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노년 부양비라고 얘기해. 얘네 둘을 더한 게 총부양비구나. 어머, 세 개를 벌써 배웠어. 공식의 세 개를 배운 거야. 부분의 u 플러스 노, 부분의 u, 부분의 노, 부분의 u 플러스 노, 부분의 u, 부분의 노. 됐지? 부분의 u, 부분의 노, 이걸 더 많이 사용해. 자, 근데 이제 갈 거야. 하나만 더 외우면 뭐가 있냐면 노령화 지수가 있어. 얘는 정말 많이 활용이 돼. 이 노령화 지수는 you know? 얘들아, you know? you know? 알겠어? you know? 이렇게 보면 돼. you know? 오케이. 4개 끝났어. 여러분들이 이 공식조차도 안 풀고 내가 부양비는 공식으로 푼다고 그랬는데 공식조차도 안 보고 가면 나쁜 사람이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푸는 법을 적어줄 거야. 부양비 푸는 법. 부양비 푸는 법. 이걸 적어줄 거야. 부양비 푸는 법. 첫 번째, 우리 뭐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 인구 구성 비율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인구 구성 비율을 구한대. 인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유부노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부노총을 쓴다. 유부노총을 쓴다. 에이? 유부노총을 쓴다. 알겠어? 유부노총도 나중에 나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6월 달에 상담을 하거든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고 한 명 한 명 리포트 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만약에 20번에 유부노총이 안 써져 있으면 나한테 아유. 자, 유부노총을 쓰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 부양비를 진짜 나중 되면 우리 저기 계시는 조교쌤도 그랬고 처음엔 나를 믿지 않았어. 니네 내가 도표는 다 맞게 해줄게 라고 항상 얘기해. 그죠? 아닌가 봐. 제가 도표만큼은 내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따라하기만 해. 따라하기만 하면 내가 맞춰줄게. 자, 첫 번째. 보통은 문제에서 2가지 자료를 준단 말이야. 얘네 중에 2가지 자료를 준다고. 첫 번째 자료의 분모를 100으로 잡는다. 절대로 총인구를 100으로 잡지 않아. 물론 공식에서 총인구가 분모라면 잡게 되겠어. 그다음 세 번째, 두 번째 제시된 자료를 기하 분수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끝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기다려봐. 이제 다 써. 빨리 쓰고 나서 이거 다 지워야 돼. 다 썼어? 썼어? 그래. 자, 이제 지우고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유소년 부양비가 20%래. 노년 부양비가 아니야. 노령화 지수가 지수가 25%래. 유소년 부양비가 20, 노령화 지수가 25%래.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부양비는 뭘로 푼다고? 공식으로 푼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뭐야? 유소년 부양비는 뭐분의 뭐? 부분의 유. 노령아지 쓰면 뭐? you know? 이렇게 쓰는 거지. 일단 써. 그 다음에 얘가 퍼센트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얘가 분수꼴이니까 얘도 분수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지 보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퍼백 하면 돼. 퍼백. 우리가 퍼센트가 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퍼가 이거고 센트는 1달러는 100센트잖아. 그래서 퍼센트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모든 퍼센트가 나와 있는 수치는 퍼100 하면 된다고. 이해했어요? 네. 자, 퍼백 했어. 어머. 유, 부, 노, 총인데 부가 몇이래? 100이래. 유가 몇이래? 20이래. 어머, 두 칸 다 채웠네. 첫 번째 나온 아이를 100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 다 채웠네. 선생님, 총인구가 100 아니에요? 안 해도 돼. 항상 총인구 중 누구의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100이 안 돼도 된다고. 쫄지 마. 100 안 해도 돼. 내가 맞추게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줘? 기하 분수 바꿔주라고 했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바꿨다이? 그럼 어떻게? You know? 이렇게 되는 거지. 비율. 유가 4, 노가 1, 4, 1. 4가 20이면 1은 몇이야? 다 채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뭐 내가 거창하게 수학을 이용했니? 니네 나중에 내 앞에서 X 잡고 이런 거 풀고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뭘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총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그 비율이 20이래. 노령화 지수가 25래.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우리 뭐뭐 중, 뭐뭐당, 뭐뭐의, 뭐뭐 대비, 뭐뭐에 대한 앞에가 뭐라고? 분모. 다시 해. 뭐뭐 중, 뭐뭐의, 뭐뭐당, 뭐뭐 대비, 뭐뭐에 대한 앞에가 뭐라고? 분모. 뒤에가 분자라고 그랬어. 뭐뭐 중 총분의 유.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 여기는 연너. 그 다음 뭐 해야 돼? 퍼백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뭐 일단 총이 100이네? 어머, 총이 100이네. 유소년이 얼마? 집에 가자. 분필도 안 나온다. 아직 멀었어. 자, 20이라고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거 어떻게 하라고? 기하분수로 바꾸라고. 얼마? 4분의 1. 그럼 어디다가 4분의 1 써? 4, 1. 그럼 여기 얼마야? 5. 세 개 합쳐서 100이라며. 그럼 여기다 75. 끝.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걸 헤맨다고. 지금 니네들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쉬운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해본 친구들은 내가 왜 지금까지 X를 자꾸 풀었지? 왜 이렇게 쉬운 걸 못 풀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 이거.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못 믿어. 그래서 여기다 해왔어. 니네가 연습할 거를 해왔어. 1분 준다. 준비 땅.
분수부터 만들어야지. 공식의 분수부터. 여기 공식 노년, 유소년, 부양비 있지? 그럼 공식 써. 뭐라고? 부분의 유. 부분의 유. 그 다음에 밑에는 부분의 노. 그 다음에 숫자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숫자는 비율이니까. 원래 이 정도는 풀었어요? 이 정도 풀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뭐냐면 이런 거야. 얘가 뭐라고? 얘가 분의 요, 얘는 분의 노,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통분 돼버렸네. 그러면 퍼백 이렇게 하시면 되지. 다 퍼센트니까. 그럼 얘네 두 개가 뭐라고? 부라고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이렇게 돼서 150이 되지요. 그 다음 여기는요. 100이고요. 25고요. 50이고요. 175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준비했지롱. 시작. 부분의 윈노. 그럼 여기다 이제 퍼백. 이제 누가 100이야? 야, 왜 100 쓰고? 그다음 유소년을 20 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해줘? 기억 분수로 해줘. 그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이 노고, 이 노고. 80이지, 80. 1이 20이니까 4는, 그럼 다 합치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갈게요. 갑니다.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 노령화 지수는 연노. 퍼백 힘들어. 퍼백 대전에서 내가 퍼백 그러니까 신규생이 와갖고 둘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나한테 들리게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들리는. 그래서 내가 야 면전에 대고 말할 때는 그런 말을 안 쓰는 거고 그럼 조용히 얘기해야지 새끼야 그랬더니 아 이 진짠데 뭐 그러더라고. 열정이라고 생각해줘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 부에다가 100 쓰고, 노에다가 20 쓰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4 쓰고, 1 쓰고, 80 쓰고, 200 쓰자. 얘는 1분의 1이니까 100 쓰고, 50 쓰고, 1대 1이니까 50 쓰고, 200 쓰자. 얘는 2분의 3이니까 100 쓰고, 60 쓰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40 쓰고, 200 쓰고, 됐나요? 다음. 준비, 땅.
다음 주부터는 도표의 비중을 조금 높일 거예요. 인구부양비도 문제를 좀 더 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구부양비 같은 경우에 복습을 해오세요. 자, 여기 볼까요? 대비 앞에가 분모예요. 총분의 6, 총분의 노. 안 어렵네. 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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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백. 100이고요. 총의 100이고요. 얘가 20이고 얘가 10이니까 여기는 70일 거고요. 총인구가 100이고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50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준비 땅. 자, 가볼게요. 여기는 노인하고 유소년의 위치를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라고 바꿔놨어요. 자, 여기는 전체 인구를 100으로 본대요. 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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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백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요 얘는 이제 그만할래. 퍼백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는 10분의 3, 2분의 1. 왜 하는 줄 알죠? 100분의 50, 100분의 3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5분의 6, 그 다음에 1분의 2. 자, 그러면 여기다가 씁시다. 어디가 100이야? 여기다가 100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년 인구가 6. 그 다음에 뭐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20이고 74가 나오네요. 여기가 100이래요. 여기가 10이래요.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그랬으니까 20이고 70입니다. 여기가 100이래요. 여기가 12래요. 여기 6이고 여기가 5니까 10이고 78이에요.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24고요. 여기가 2고 얘가 1이니까 12고 64가 나오네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